저 어제 오늘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한 재수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을 입학했다가 취소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최근에 숭실대에 합격을 했는데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학교로부터 등록금 환불 절차가 완료됐다. 네. 이런 문자를 받은 겁니다. 합격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은 등록금 환불, 입학 포기를 신청한 적이 전혀 없는데 입학 취소가 된 거죠. 이 당황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더니 정말로 입학 등록을 취소됐다는 증명서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즉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전했고 또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자, 재수생이라서 정말 1년 진짜 열심히 해갖고 이 등록금 벌려고 알바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취소라는 소식에 정말 이런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마른 알박의 날벼락이다. 이런 네.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이 이후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 도대체 직후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메시지를 작성한 이 작성자는 본인이 기숙학원 옆자리에 있었던 아이다. 오. 이 재수생의 기숙학원 옆자리에 있었던 아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돼서 어제 아침에 나도 모르게 대학 등록 취소를 눌렀다. 오. 누르자마자 바로 취소가 될지 몰랐다. 하루 동안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서 대학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못했다. 내일 오전에 10시에 바로 전화를 해서 최대한 되돌려보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오.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실수로 입학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오. 자, 학원 옆자리에 앉은 모르는 학생이 아이디 비번을 어떻게 알고 이거를 접속해서 취소했을지 네. 이건 고의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어요. 네, 그렇게 의심을 할 만한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숭실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 맞는지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있었고 이 가해 학생에게 얘기를 들어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국에는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 학생은 원래 본인이 이제 취소했던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한 이후에 위원회 심의 걸쳐가지고 이제 구제를 해준 거고요. 네,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등록 취소는 단순하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서 로그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등록을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해 학생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피해 학생도 본인이 이 가해 학생에게 원한을 사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섞은 적이 없다. 오. 어떻게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황당함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오.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분들 개인정보 관리에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윤정 기자 쭉 얘기 들어보니까 단순한 로그인 차원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조사가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실수였다라고 한다면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라는 거라면 부합을 하겠는데 단순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취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실수로 인해서 내가 뭘 잘못 눌러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뉘우치더라도 당시에는 얘를 합격 취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IP 추적을 해서 사실 가해자를 특정하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저렇게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자, 저 가해 학생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경우에는 이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좀 빼내서 이용했던 부분이라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일단은 대학의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학생으로 인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제를 해줄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일부 업무 방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가 다음에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넣어서 인증 절차를 밟고 하는 그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해프닝이다 아니면 고의 없이 정말 실수로 일어났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고 혹시나 처벌의 여지가
문제가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하나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궁금한 대목이 이 학생이 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모르는 사이에 악감정이 있던 건지, 혹은 뭐 같은 과를 지원해가지고 본인 입학 대기 순번에 있던 건지 좀 많은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IP 특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본인이 뭐 마침 본인이 지원한 같은 학교여서 뭔가 노리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수험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져서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기심으로 설사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발 방지에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